네, 반갑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이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가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되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답답한 흐름들. 이제 주가가 떨어졌으면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장 막판에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저점을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신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투자가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 바닥을 잡았군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금융투자의 움직임 속에서도 이제 약간 속임수 같은 게 좀 있었죠.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되면서 빼먹는 그런 형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주가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수가 어느 정도 희망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뭐 힘든 구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날 굉장히 또 피곤하거나 좀 시장 보고 싶지도 않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럴 수 있죠. 왜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인가? 자, 이럴 때는요 잠시 이제 투자를 좀 밀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이제 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이 이제 뭐 아예 그냥 주식시장을 떠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오늘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기분만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지 뭐. 딱 덮어버리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씨 뭐 어쨌든 올라가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약간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일단 2900포인트 위쪽에 형성됐었던 지지선은 일단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지선 좀 이탈한 모습이고요. 자,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에도 이런 모습 한번 있었잖아요. 주가가 지지선 훅 내려가면서 움직임이 좀 안 좋게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극복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은 뭐였냐면, 빠른 회복이죠. 빠른 회복. 자, 이 빠른 회복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 순매수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간이 따라붙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희망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이 이후에 빠른 회복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빼먹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이라도 양봉을 딱 붙여가지고 2900포인트 이상, 2930, 뭐 40,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짠 하고 나타나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었던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갭상승을 통해서 한 0.5% 상승하고요. 위로 쭉 올려가지고 한 1.34% 정도 올려서 마무리 시켜버리면 괜찮네 라는 느낌으로 또 다시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즉 오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1%대밖에 안 빠졌지만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주가 하락폭은 좀 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2%대 정도에 가까운 그런 계좌 하락률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자, 그런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은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지지가 됐었던 종목들까지도 같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 좀 있어요. 그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 대한 그 자리바꿈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기존의 종목군들이 같이 떨어지는 형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죠. 이 모습은 외국인들이 잡아주는 그런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놓은 것이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회복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나 싶긴 한데 역시 시장의 키워드는 금융투자가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막판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게 2875포인트까지 밀리던 게 2890에서 마무리가 좀 됐죠.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장 끝나기 한 30분 전에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된 거고 금융투자가 마지막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지지선은 일단은 유지가 됐어요. 오늘 장중 저점 지지 라인이 2885포인트거든요. 요 지지는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죠.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13일부터 시작해서 떨어진 모습이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네 라는 생각을 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점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이 잡히려면 여기 지금 이평선대라는 부분들이 이제 옆으로 좀 서주거나 또는 이제
좀 돌파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주가가 갭으로 뛰어가지고 바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훨씬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옆으로 좀 횡보가 되면서 서서히 올라가더라도 일단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뭐 가능성은 계속 열고 있습니다. 뭐 막판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내일도 만약에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내일도 장담할 수가 없죠. 또 지금 미국장이 오늘은 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재미없는 그런 뭐 이벤트성 어떤 재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걱정거리만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이제 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수급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수급이 해줘야 되는 역할을 지금 금융투자가 제대로 못했었는데 오늘 막판에 그래도 좀 들어와서 조금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셀트리온의 영향이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너무 빠지는 바람에 그런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피 쪽도 당연히 셀트리온 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이제 주도주 흐름들이 바뀌는 그런 종목들은 뭐 당연히 변동성을 보였겠지만 그 중심에 또 코스닥 그 시총 상위권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반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갔지만 뭐 이렇게 기분이 많이 나쁘다거나 뭐 사실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만들어내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수 있거든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점권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금융투자는 개코라고 그랬잖아요. 냄새를 아주 잘 맡아요. 그래서 저점권에서의 매수를 일단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쪽에서 일단 살짝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확신이 된다라면은 매수를 내일 더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시장을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초반부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라면 금융투자가 이번 주 내내 매수 전환이 됐을 경우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지금 2,500억 순매도, 그 다음에 코스닥도 1,100억 순매도입니다. 매도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세 발의 피라고 볼 수 있겠죠. 뭐 2,500억 팔았다고 해서 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분위기는 일단 외국인이 팔았다라는 거, 이 외국인이 지금까지 매수해주고 있었던 부분들은 전기전자도 있지만 대형주 위주의 그런 포지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오늘 좀 무너지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버티더라도 걔네들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안 좋은 상태. 그 다음에 뭐 계좌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종목군들도 다 같이 한 번씩 변동성을 또 같이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을 거라 보시면 되죠.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굉장히 우리가 비중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났다는 부분들이 연속성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금융투자가 받아준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시장은 또이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때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빵 하고 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냥 뭐라 할까요, 막판에 조금 찔러보는 정도의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일단 수급 동향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막판에 이제 꼬리 다 달고 올려놔서 큰 문제는 없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것들도 지금 마이너스권 뭐 그냥 그대로인데 크게 밀리진 않았죠. 그리고 뭐 LG화학, SDI 팔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현대차들도 지금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서는 모습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셀트리온에 있었죠. 셀트리온이 6%대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당분간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셀트리온이 떨어지면서 뭐가 빠져요? 바이오 관련주들도 같이 빠집니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시총 상위에서도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상태가 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이게 코스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뭐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1, 2% 빠지는 거 가지고는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 바이오 종목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안 좋게 만들어짐에 따른 그런 매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별로 없었을 텐데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엄청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7.5%,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마이너스 7.9%입니다.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가는 어떤 부담감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위메이드까지 또는 첨보까지 해가지고요. 큰 변화 없어요. 그죠? 큰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오늘 시장은 최소한 버티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쏟아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원인의 가장 큰 중점에는 셀트리온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형태를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도 한번 볼게요.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쪽, 특히 금융투자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는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데 매도는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죠? 아침보다는 매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 레버리지 매도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지금 1,300억 정도 순매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매도 규모를 보시면 레버리지 쪽에 대한 청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별로 없어요. 매수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포지션에서는 뭐 매수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LG전자 팔아먹은 것보다 SK 하이닉스 매수한 게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되는 거고요. 근데 시총 상위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장 관련한 그런 인덱스 관련한 종목군들의 그 모습들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 패턴들을 많이 팔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한 매수는 뭐 타겟팅으로 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시장 전체에 대한 관점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기관 총계로 보게 되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 쪽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현대차 뭐 지금 보면 이제 이 시총 상위와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연기금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쪽은 연기금 매도가 들어가 있죠. 연기금이 아침 장 초반만 하더라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매도로 전환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나쁜 짓이죠. 네, 연기금들은 원래 우리가 믿을 만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은 이럴 때다, 이때다 싶을 때 계속 팔아치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좀 시원하게 매수가 들어가는 경우 지금 본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 팔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파는 그런 나쁜 행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융투자나 이런 쪽, 뭐 기관 총계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레버리 삼성전자, 즉 지수 관련한 패턴에서 지금 주가 하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주범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삼성전자 순매수 있거든요. 네.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습니다만, 뭐, 지금 기관 쪽 순매수 들어온 부분에 비하면은 그다지 뭐 정할 건 아니죠. 그래서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가 지금 하이닉스 순매수한 거 이런 부분이어서 일단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매도 규모가 많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또 그다음에 기관 쪽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버텨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오늘 LG 이노텍이라든지 약간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은 한결같죠. 지금 SDI,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삼성전기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권이기 때문에 매도가 그렇게 확장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이런 쪽, 뭐 이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근데 외국인들 매도도 지금 이 시총 상위 종목군 쪽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크래프톤 이런 것들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매수가 지금 셀트리온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LG와 이런 쪽인데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지금 사실은 셀트리온은 매수를 외국인들이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공매도 쪽에서 만약에 환매를 하는 거라면 그런 쪽에서 가능성은 있겠다 판단이 좀 되죠. 또는 이제 이틀 연속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를 통해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패턴일 수도 있겠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어요. 지금 시장 내에서 특이사항은 없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시장에 대한 그런 신뢰도라든지 또는 이제 연속성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가 뭐 2890이든 뭐 2800이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2900이든 3000이든 중요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희망이죠. 희망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되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우 주가 계속 떨어지는데 열받는데 던져버리고 싶다. 실제로 오늘 시장 바라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모두 다 재미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재미가 없고 이 주식 투자 계속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수가 빠질 때 장이 빠질 때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이게 시장의 상황이 좀 반등을 하게 돼서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 또 오늘의 기분이 내일은 또 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분 따라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지금 내용 자체만 봐서는 그다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올라가는 걸 보고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저점에 대한 분위기가 일단 이렇게 나왔을 때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지켜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실현 같은 부분들 힘든 부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에서 다시 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9시부터 또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요.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현재 시장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또 내가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